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드라이 아이스는 얼음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얼음과 달리 매우 위험합니다.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를 압축, 냉각해서 만든 것으로 온도가 영하 78도 이하이기 때문에 피부에 닿을 경우 동상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드라이 아이스가 위험한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밀폐된 용기에 넣었을 때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YTN 사이언스에서 직접 실험한 영상을 보면 점점 부풀다가 터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우. 소중한 과학실이 다칠까봐 직접 해보진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따라하다간 엄마한테 등짝을 맞기도 전에 집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드라이 아이스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지게 된 이유는 상태 변화 시 입자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드라이 아이스는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로 승화하는 물질인데요. 규칙적이던 입자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변하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로 승화하는 과정에서 부피는 약 800배 증가하게 됩니다. 800배가 팽창하는데 페트병과 같은 밀폐된 공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부 압력이 증가해 결국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체를 가열하면 액체, 액체를 가열하면 기체로 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배열이 불규칙해지며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예외도 있는데요. 바로 물입니다. 그 이유는 핵심 정리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상태 변화와 입자 배열의 변화. 일단은 여러분 요거 분명히 저번 시간에 외워오라고 했단 말이죠. 잘 외웠는지 우리 같이 해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가열을 했을 때의 상황이죠.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를 한다. 이제 가열을 해가지고 이거 뭐예요? 이거는 융해죠, 융해. 여러분 요거 필기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액체를 가열을 또 했다. 그래서 기체가 됐다. 요거는 어떤 상태 변화일까요? 기화죠. 자, 이번에는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화하는 것도 있다고 했어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승화죠, 승화. 자, 이게 가열할 때의 상태 변화. 반대로 이렇게 냉각할 때의 상태 변화도 있어요. 자, 일단 기체에서 고체로 액체 상태에 거치지 않고 바로 상태 변화하는 거는 승화. 얘도 마찬가지로 승화라고 하죠. 자, 그럼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한다. 요거는 뭐예요? 이 뭐예요, 여러분? 액화. 자, 그 다음에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한다. 요거는 뭘까요? 이거는 응고. 여러분 요거를 안 외우면은 안 돼요. 요거는 꼭 외워야 돼요. 자, 여러분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 표는요, 여러분 채울 수 있어요. 아까 그 수업 맛보기에서 한 거거든요. 사실 냉각할 땐 안 보고 가열할 때만 봤는데 가열할 때 알면은 그 반대를 쓰면 되잖아요. 맞죠? 자, 정지 누르고 여기 일단 채워보세요. 자, 이렇게 채우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입자 사이의 인력은 안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자 사이 인력은 뭐 못 채웠다라고 쳐도 나머지는 다 채웠어야 돼요. 수업 맛보기 영상을 열심히 보았다면. 자, 그러면은 요 하나하나가 왜 그런지 좀 우리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가열할 때를 보면은 가열 뭐 하는 건지 알죠? 온도를 이제 높여주는 거예요. 온도를 높여주는 거죠. 자, 가열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 입자 하나하나가 이제 열을 받은 거죠. 열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 입자 하나의 열 에너지가 증가해요. 열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럼 이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고체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이 고체가 이렇게 부피 어떻다 했어요? 일정하다고 했고 모양도 일정하고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까? 흐르는 성질 없죠. 흐르는 성질 없어요. 자, 그 이유는 이 고체 입자의 배열이 매우 규칙적이어서 그렇고요.
규칙적인 이유는 이 고체 입자들은 인력이 커서 그래요. 인력이 크다. 이 인력이라고 하면 뭐냐? 이제 끌어당기는 힘,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쉽게 상상을 해보자면은 뭐 입자 하나하나가 이제 사람이라고 쳐요. 사람. 그러면은 요 입자 하나하나가 손을 이제 꽉 붙들고 있는 거죠. 손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입자 하나하나가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네 하나하나가 이제 활발히 움직일 수 있겠어요? 아니죠. 서로 이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활발히 움직일 수도 없고, 거리도 어때요? 거리도 가깝고, 이런 상황이 고체인 거예요. 자, 근데 가열을 했다고요. 이 고체를 열을 가했다. 그럼 열을 이 입자가 받은 거죠. 자, 열을 받으면 열 에너지 증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활발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더 이상 손을 잡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손 잡고 있지 않아도 돼요.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거거든요. 그럼 이 손 어떻게 해요? 끊어요. 인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끌어당기는 힘이. 자, 끌어당기는 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약해진 거예요. 약해졌다. 그럼 이 인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얘네 하나하나가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졌으니까 멀어질 수가 있고요. 얘네가 멀어지다 보니까 배열이 불규칙해지는 거죠. 냉각할 때 상황은 이제 그거랑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상태 변화 시 변하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 자, 일단 변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부피입니다. 부피 쓰세요. 부피. 자, 부피가 변한다. 요거 아까 그 드라이 아이스가 폭발한 이유죠. 드라이 아이스는 이제 승화를 하는 물질이죠.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를 하면서 부피가 커진단 말이에요. 아까 영상에서 몇 배라 그랬어요? 약 800배나 부피가 커져요. 근데 요 그 페트병이 800배나 되는 부피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 하겠죠. 그래서 얘가 터진다라고 영상에 나왔죠. 자, 아무튼 부피가 변해요. 자, 부피가 변한 이유는 뭐냐? 입자의, 이것도 아까 나왔어요. 입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그렇고요. 입자 배열이 달라지면서 입자 사이에 뭐가 변해요? 입자 사이에, 자 보세요. 자, 입자 사이 거리가 원래 가까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작았지만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졌죠. 멀어지면서 부피가 커진 거예요. 입자 사이 거리라고 쓰면 돼요, 여러분. 입자 사이 거리가 변하기 때문에 부피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변하지 않는 건 뭐냐? 물질의 성질은 안 변해요. 자, 그 다음에 질량도 변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입자의 종류 그리고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위에 그림을 보면 고체, 액체, 기체 요 세 가지 상황인데 입자 종류는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 입자고요. 자, 그 다음에 입자의 개수도 다 몇 개요? 다 4개죠? 그죠? 만약에 뭐 개수가 뭐 4개가 아니고 뭐 10개가 넘는다 이제. 그럼 더 이제 무거워지겠죠. 질량이 증가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똑같이 4개. 그리고 종류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량은 안 변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성질도 어차피 똑같은 입자잖아요. 그래서 성질도 안 변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태 변화에 따른 물질의 부피 변화예요. 일반적인 물질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가장 부피가 작을까요, 여러분? 고체가 부피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의 순으로 부피가 점점 커져요. 일반적인 물질이라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니까 당연한 결과죠. 기체 같은 경우에는 넘사벽이죠. 고체와 액체에 비해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런데 요걸 따르지 않는 예외도 있다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예외라고 했죠. 물 같은 경우에는 배열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가장 큰 거는 기체예요. 여기는 건드리면 안 돼요. 넘사벽이라고 했죠. 물의 기체 상태는 이제 수증기죠. 수증기는 이제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뭐가 바뀐 거겠어요?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바뀐 거죠. 액체가 부피가 더 작고, 물이죠, 물. 액체가 부피가 더 작고요. 물보다 누가 더 부피가 크다는 거예요? 얼음.
고체 상태인 얼음이 부피가 더 크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경험을 한 적 있을 거예요. 소풍을 갈 때, 소풍.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풍을 못 가게 되었지만 그 초등학교 때 생각하면 되죠. 저 소풍을 갈 때 물을 이제 시원하게 먹고 싶은 거죠. 그럼 어디에 넣으면 됩니까? 냉동실에 넣어요. 냉동실. 그럼 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음이 된단 말이죠. 얼음. 뭐에서 뭐가 된 거예요? 액체에서 고체가 된다. 요 말입니다. 자, 근데 다음 날에 문을 딱 열어봤더니 요 뭐 페트병에 넣어둔 이 물이 얼긴 얼었어. 얼긴 얼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갑자기 이제 빵빵해진 거죠. 아니면 뭐 이렇게 뚱뚱해졌다. 부피가 어떻게 된 거야? 부피가 증가한 겁니다. 액체에서 고체가 됐더니 부피가 증가했네. 이런 경험 다들 있을 거예요. 자, 왜 그럴까 그러면 why? 자, 그 이유는 그 물 입자의 그 특별한 구조 때문에 그래요. 고체가 될 때 규칙적인 배열을 갖게 되는 건 맞아요. 규칙적인 배열을 갖게 되는 건 맞는데 어떤 규칙을 가지냐. 자, 요렇게 육각형 구조로 배열을 하게 돼요. 요런 규칙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뭐 육각형으로 계속 요런 식으로 입자들이 구조를 가지다 보니까 여기가 다 빈 공간이잖아요. 빈 공간. 빈 공간이 늘어나니까 부피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뭐 입자 6개가 그냥 있는데 얘가 빈 공간 없이 남들처럼 배열을 하겠다 라고 하면 딴딴딴딴딴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얼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구조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육각형 구조를 갖는다고요. 얘는 이제 빈 공간이 있어요. 얘는 딴딴딴딴딴딴 요렇게 빈 공간이 생기니까 얘보다 어떻게 돼요? 부피가 이제 커지는 거죠. 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물질과는 다르게 액체보다 고체가 부피가 더 크다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실험만 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합시다. 요 그림은 당연히 그래 보이겠지만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너무 잘 그렸죠? 자, 이게 하나씩 뭔지 설명을 해줘야죠. 뭔지 보면은 자, 일단 여기 들어있는 친구는 물이에요. 물. 그리고 얘가 이제 비커죠. 비커. 자, 이 비커에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접시를 하나 올려요. 그리고 접시 위에 이 동글동글한 아이들은 얼음입니다. 얼음. 얼음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안 그래 보이겠지만 얘는 가열 장치예요. 가열을 합니다. 가열. 자, 이때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가? 일단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푸른색인 종인데 이 종이의 특징이 요거는 쓰세요, 여러분. 물을 흡수하면 붉은색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그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여기 물에 넣으면 무슨 색이 된다는 거요? 붉은색이 된다는 거죠. 자, 요 물에 넣었더니 이제 붉은색이 되는 겁니다. 붉은색. 오케이, 물이니까. 자, 다시 요 실험으로 돌아와서 가열을 했어요. 그럼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상태 변화를 하겠죠? 뭘로? 수증기로 상태 변화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안에 이 비커 내부는 수증기로 가득 찰 거예요. 자, 요거는 어떤 상태 변화죠? 물은 액체죠. 액체에서 뭐가 됐어요? 기체가 됐죠. 요거 뭐라 그래요? 외웠죠, 여러분? 기체가 됐잖아. 기화라고 해요. 기화. 좋아요. 자, 근데 조금 있어 보니까 여기 접시 밑에 어떤 액체가 이렇게 방울방울 맺히더라. 요거예요. 자, 이게 뭘까?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 대봤어요. 여기에. 그랬더니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네. 그 얘 뭐라는 거예요? 이거 물이라는 거예요. 물. 자, 상태 변화를 한 거죠. 이 수증기가 요 물로 상태 변화를 한 겁니다. 써보면 수증기는 뭐예요? 기체예요.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를 했죠. 이거 뭐라 그래요? 액화라고 했죠. 얘 왜 상태 변화했을까? 여러분, 요거 상태 변화 하려면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냉각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냉각을 누가 시켜줬을까? 요 얼음이 냉각을 시켜준 겁니다. 요 얼음이 냉각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얼음도 상태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 밑에가 온도가 높죠. 뜨겁잖아요. 자, 그러면 이 얼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 얼음이 녹죠. 이 좀 이상하다. 얼음이 녹아요. 맞죠? 그죠? 자, 요것도 정리해서 써보면 얼음은 뭐예요? 고체예요. 녹았어요. 뭐가 됐어요? 액체가 됐어요. 물이 됐죠? 자, 요거 뭐라 그래요? 융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상태 변화를 찾을 수가 있고요. 이 실험의 목적은요, 상태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있고요. 물질의 성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있어요. 지금 보면 이 비커 속에 물이 기체로 상태 변화를 했다가 다시 액체로 상태 변화를 했죠. 기화 한번 하고 액화 한번 하고 이렇게 상태 변화를 2번 한 건데, 이 상황에서 여기 액체랑 여기 액체 둘 다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가져다 대면 똑같이 붉은색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질이 같다는 겁니다. 정리해서 써볼까요? 물질의 상태가 변해도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2번의 상태 변화를 했지만 똑같은 물이다.